취임식이라는 단어와 함께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아마 지루한 분위기나 일방적인 선언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파격적인 취임식으로 화제가 된 자치구가 있습니다. 구정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취임식을 프리젠테이션으로 진행한 노원구 오승록 구청장님입니다. 오늘은 오승록 구청장님 모시고 노원구의 민선 7기 주요 사업과 비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아니, 지금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네. 취임식이 화제가 됐단 말이죠. 예. 아니,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구정을 이야기하시려고 네. 처음부터 계획을 하셨던 건가요? 처음부터 계획을 했었죠. 뭐냐면 계절에 이제 취임식이 좀 딱딱하고 지루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방적인 그냥 자기 연설만 하고 마는데, 어찌됐든 구청장의 이제 4년간의 비전을 좀 주민들한테 이제 밝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런 딱딱한 말보다는 사진, 그다음에 그래픽, 통계 이런 거를 이제 자세하게 보여주면 시각적으로 그걸 좀 표현해서 쉽게 전달하고 싶었고요. 그게 또 나름 이 시대에 맞는 또 소통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스티브 잡스의 그런 프레젠테이션에서 영감을 좀 얻었죠. 그렇게 해서 프레젠테이션으로 취임식을 했습니다. 옷은 조금 그래도 양복과 넥타이를 입으셨는데 옷도 청바지를 입으셨다면 더 파격이셨을 것 같아요. 아니 이제 할 때는 이제 윗옷은 자켓은 벗었고요. 예. 제가 그전에 한 4개월 전에 출판 개념회 할 때는 청바지에 그때 한번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청바지 티로? 네, 티로 해가지고 한번. 직원 대상으로 특강도 진행하셨던데요. 반응이 참 궁금합니다. 저희 노원구청 직원이 1,400명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주민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프레젠테이션으로 이제 그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정작 같이 일할 직원들은 이제 그럴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똑같이 그런 비전을 좀 전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1,400명이나 되니까 구청장 얼굴도 잘 몰라요, 직원들이. 그렇죠. 동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 3번에 걸쳐서 이제 아침에 좀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정도 그런 프레젠테이션 중심으로 직원들한테 제 비전을 좀 제시를 했고, 특강하고 나서 눈에 띄는 변화는 인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이제 직원들이 제 얼굴을 알아보는 거죠.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쳤었습니다. 지금 뭐 오늘이 행복한 노원이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 안에서 거대 개발 계획보다는 문화와 힐링을 강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특별히 문화와 힐링을 얘기한 이유 있으십니까? 일단 노원구가 이제 베드타운입니다. 이게 뭐 특별히 산업시설이 있는 곳이 아니고 주로 이제 출근했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쉬고 또 출근하는, 그리고 이제 주말이나 저녁에 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을 취하는,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탈바꿈했으면 좋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가장 당면 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다 보니까 노원이 이제 그 서울의 동북부의 외곽 지역인데 자연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산이 4개나 있어서 뭐 수락산도 있고 불암산도 있고 뭐 영축산, 초안산까지 그다음에 천도 한 4개 정도가 흐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자연 환경을 좀 주민 친화적으로 주민들이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런 걸 통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제공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제 구정 목표로 삼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먼 미래에 뭐 10년 후에 뭘 하겠다, 개발, 뭐 그것도 중요한데 당장 내 눈앞에 띄는 변화, 내 피부에 와닿는 어떤 그 삶의 변화,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구정을 좀 펼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이죠. 그래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시대. 그런 좀 행정, 그런 구청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문화도시의 계획, 그리고 또 힐링도시의 계획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문화도시는 일단 노원에 여러 가지 문화적 인프라가 좀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도 굉장히 일찌감치 개관을 했었고, 또 북서울 미술관도 서울 시립시설이긴 한데 미술관도 있고, 또 각 그 동주민센터라든가 곳곳에 문화적인 자원이 많이 산재해 있죠. 근데 이게 지금까지 어떤 컨트롤 타워가 없어가지고 좀 흩어져 있었는데 이제 문화재단 같은 걸 좀 만들어서 그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일단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의 질을 좀 높여야 됩니다.
처음에 초창기에는 공연의 질이 볼만한 공연이 많았는데 네. 요즘은 좀 볼만한 공연이 없다. 네. 그래서 자꾸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네. 양재동의 그 예술의 전당까지 이제 네. 그 공연을 보러 가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어서 좀 노원구 내에서도 동네에서 좀 이렇게 좀 블록버스터급 그런 큰 공연들, 뭐 뮤지컬 공연, 클래식 공연, 뭐 대중 가수들 공연 이런 것들을 좀 유치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고요. 그다음에 북서울미술관이 굉장히 좋은 공간인데 거기서 전시가 대중들과 주민들과 별로 친화적인 네. 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 좀 특화되어 있기도 하고 좀 어떻게 매니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전시로 돼 있어서 조금 주민들이 좀 잘 알 수 있는 그런 좀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하나의 계획 속에 좀 들어있고 제일 큰 거는 이제 저희 노원구에 광운대역이 있습니다. 옛날에 네. 성북역이었죠. 네. 근데 이제 광운대역 주변이 이제 개발이 됩니다. 이제 그 주변에 시멘트 공장을 이전하고 이제 아파트를 짓게 되는데 그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제 한 3,000평 정도의 땅이 생겨요. 예. 예, 그러면 그 땅에 좀 지금 서울시가 한 몇 년 전에 클래식홀이라고 해서 예. 세종문화회관 바로 옆에 2,000석 규모의 클래식홀을 지으려고 했는데 예. 그게 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클래식홀을 좀 광운대 역세권으로 좀 유치를 해서 강북에 좀 문화예술의 전당 그런 거점 그런 명소로 좀 삼으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무엇보다도 이제 주민들이 좀 같이 참여해가지고 네. 뭔가를 할 수 있는 뭐 요즘에는 커뮤니티 아트라고 하는 형태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제 이 아주 양질의 그런 예술가들이 만들어낸 창작과 더불어서 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 힐링 도시는 어떤 형태로? 아까 서두 이야기했듯이 예. 역시나 수락산, 네. 보람산 이 두 개의 큰 산이 있고요. 예. 영축산, 초안산도 있는데 다 주민 생활권에 있는 그런 예, 맞습니다. 공원들입니다. 예. 그런데 천혜의 자연 조건이죠. 노원구에만 그렇게 서울시내 25개구 중에 산이 가장 많은 구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거 외에 아마 간악산 정도가 예. 그 다음 좀 큰 산인데 북한산은 국립공원이어서 예. 손을 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수락산, 보람산은 시공원이라서 예. 좀 여러 가지 손을 댈 수 있어서 그중에 거기에 이제 휴양림 같은 거, 네. 수락산이 굉장히 나무나 이런 게 좋습니다. 산림욕 하기 네, 좋은 좋습니다. 장소거든요. 예. 휴양림, 그 다음에 보람산에는 뭐 나비정원 예. 이런 거라든가 영축산에는 우리 서대문의 안산 자락길처럼 그 무장의 숲길 예. 이런 걸 좀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쉽게 좀 자연을 접할 수 있도록 예. 이게 이제 그러면서 충전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예. 도시 이걸 이야기합니다. 무장의 숲길이 영축산에 만들어진다면 정말 특히 장애인들한테는 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보니까 노원구가 화제가 됐던 기사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무더위 쉼터를 24시간으로 네. 개방을 한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동안에 이제 여름에 무더위 쉼터는 보통 낮에 이제 예. 경로당을 주로 지정을 해서 맞아요. 에어컨을 틀어주고 거기서 쉴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더우면은 좀 연장을 했었습니다. 밤 네. 9시까지 연장하는 정도의 정책이었는데 이번에 노원구가 이제 전국에서 최초로 24시간 운영을 했죠. 이제 네. 그 구청 대강당에 밤새 이제 에어컨을 좀 틀어서 네.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르신들을 집에서 못 주무시는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한 30명 정도 어르신들을 해서 텐트를 하나씩 또 나는 사생활을 예. 보호해야 되니까 텐트를 30개를 설치하고 그 안에서 쉴 수 있게 예. 했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오실까 반신반의했는데요. 네. 처음에 한 19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1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로당을 또 거점별로 한 8군데 정도 추가로 지정해가지고 예. 24시간 쉼터로 지정해서 예. 저희가 이제 이부자리라든가 배교도 제공하고 예. 관리 책임자도 지정하고 에어컨비도 이제 지원해주고 예. 그렇게 지금 운영을 했는데 굉장히 뭐 전국으로 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어르신 온열 환자는 노원구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사실 그 여름 폭염이 지금 네.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네. 정부라든가 또 국회라든가 제대로 된 대책을 못 내놔서 뭐 오늘에서야 예, 또 뭐 전기세 좀 감면해주겠다 네. 이 정도의 대책을 내놨는데 지금 노원구에서는 아주 네. 대강당을 딱 열어가지고 예, 이런 대책을 세웠군요. 네. 지금 사실 노원구는
노인 어르신분들에게 관심을 네.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네, 네, 네. 어르신 인구가 진짜 많더라고요. 많습니다. 예. 이들에게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계획들 어떤 게 저희가 있습니까? 인구가 55만 중에요. 어르신 인구가 한 7만 5천 명 됩니다. 아, 7만 5천. 그러니까 지금 13.8% 네. 고령화에서 고령 사회로 이미 됐고 20%가 넘어가면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건데 예. 이제 이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 구마다 노인복지관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용시설이죠. 근데 그걸 네. 하나만 두게 돼 있는데 서울시와 이야기해서 이제 한 구에 2개 정도, 하나 정도 더 지어서 좀 이용하게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어찌됐든 어르신들이 일찍 그 나이에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어느 구에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고 주선하는 그런 역할을 한 구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노원구는 어르신 일자리 지원센터를 좀 만들어서 네. 적극적으로 어르신 일자리를 발굴하고 연결해주고 그래서 일자리가 복지인 예. 시대. 그래서 어르신들이 나이 들어서도 일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뭐 적절한 보수를 통해서 어떤 삶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예. 그런 어르신 일자리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지금 뭐 노원구가 베드타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실제로 그런 성격 때문에 네. 또 구정을 펼치실 때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봐요. 네. 뭐 어떤 경제적인 재정 자립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에 네. 문제가 있다든가 그렇지만 또 그런 특성을 잘 살려서 네.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네, 네. 생각되는데 네.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그러니까 계십니까? 아까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자연과 문화에 주목했던 게 네. 베드타운이고 충분한 지역에서 노원구 내에서 그런 휴식을 취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거에 주목을 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작은 축제를 한번 봄에 열었었는데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발디딜 틈 없이 그냥 우리 당연천에 그냥 등축제 예. 하나 등을 좀 몇 개 이렇게 전시를 했는데 뭐 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주말에 볼거리 그다음에 즐길거리가 이제 없었는데 예. 그런 소소한 어떤 축제를 볼거리를 제공했더니 굉장히 주민들 만족도가 높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주말이 있는 삶, 네. 저녁이 있는 삶 예. 이걸 위해서 이제 좀 많이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베드타운의 성격을 잘 살리면서도 주민들에게 이제 어떤 생활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 기본적으로 수락산이라든가 네. 뭐 이런 천혜의 자연환경이 있으니까 네. 여기에 주민들이 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들이 디자인만 된다면 네, 네, 네. 그것이 또 새롭게 활력을 주는 네. 많은 다른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생기는 그런 곳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다른 성장 그러니까 동력이 이제 될 수도 있지 수락산과 않을까. 불암산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이 한정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건강한 사람들만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장애인이나 어린이나 예. 어르신들은 그림의 떡인 거죠. 예. 수락산, 불암산이. 예. 그런 길에 이제 무장의 숲길 같은 거를 네. 이렇게 쭉 조성을 하면 네. 그 어르신이나 어린이나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도 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 숲에 와봤다. 아. 이런 장애인들이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 제가 하나 무장의 숲길을 해놨는데 예. 근데 그게 그런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서 예. 자연을 즐길 수 있게 하는 예. 근데 그런 정책이 좀 주가돼야 된다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예. 아니 그런데 거대 개발을 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노원은 재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 꼭 아닙니까? 그렇지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후된 아파트들이 진짜 많잖아요. 많죠. 예, 지금 88년도에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제 30년이 넘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이 넘은 아파트가 지금 4만 세대가 넘어갑니다. 야, 예. 예. 그래서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뭐 농물 나오죠. 그다음에 그때 지었던 아파트는 지하에 주차장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주차난에 예. 시달려서 일단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풀어야 될 문제고요. 안전 문제도 시급하죠. 예. 그런데 이제 안전진단 이 부분이 조금 강화돼가지고 예. 재개발, 재건축 받기가 쉽지가 않아지긴 했는데 예. 일단 낡은 배관을 좀 교체해서 수돗물 문제를 좀 해결하는 거. 예. 그다음에 아파트 주변에 공원이나 학교 지하에 예.
좀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서 일종의 공영 주차장 예, 형태로 공영 예. 만들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조금 이게 미봉책이긴 한데 예. 그렇게 해서라도 하지 않으면 아파트가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새 아파트를 찾아서 예. 많이 이제 좀 떠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저희가 심각한 문제로 보고 이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조사도 하고 용역도 해서 그 결과 나오는 대로 뭐 정부에 건의할 건 건의하고 서울시장과 좀 협의해서 풀 문제는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리모델링이라든가 뭐 재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아직 가닥이 안 잡혀 있는 그러니까 그 용역 결과를 보고 예. 좀 법적으로 우리를 뭐 투기 과열지구라든가 예. 이런 부분을 해놔가지고 손을 못 대게 놨거든요. 그걸 그렇죠. 좀 풀어달라. 예. 이거는 저희 노원구뿐만 아니라 아마 양천구의 목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같은 시기에 그때 아파트가 지어졌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뭐 이렇게 연대해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중계동 일대로는 학원가가 굉장히 밀집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계동 학원가 예전에 제가 이제 학원 선생을 하면서 살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지금 네. 90 몇 년이에요? 90년대 후반에도 이미 중계동 학원가는 네.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더 교육열이 아주 대단한 네. 곳이 됐다고 들었는데 네. 교육 관련 정책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은행사거리 그쪽으로는 지금도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되면 위장 진입을 해와요. 그쪽 진짜? 네, 그쪽으로 예. 중학교를 배정받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 근처에 초등학교는 교실이 줄질 않습니다. 예. 서울의 다른 모든 구에 초등학교 교실은 줄고 있는데 예. 그 일대만 교실이 줄질 않아요. 아, 예. 계속 이렇게 채워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데 교육은 제가 뭐 교육의 뭐 어떤 교과 과정이나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손댈 수는 없고요, 구청에서. 다만 교육 인프라를 좀 잘 구축해 주는 거. 그렇죠. 주변에 학교 밖에 여러 가지 교육 관련 좋은 시설들을 좀 만드는데 1차로는 과학관을 제가 시립과학관을 유치해서 일단 네. 지어놨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우주학교 같은 것도 예.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의 과학적인 그런 호기심을 자극하는 시설도 있고 예. 지금 수학문화관이라고 해가지고 예.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요. 어렸을 때. 그래서 수학문화관은 체험을 통해서 수학과 친해지자. 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수학에 대한 원리를 놀면서 깨닫고 수학에 대한 흥미를 느껴서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네. 수학문화관도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교육적인 인프라를 많이 좀 갖추는데 중점적으로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네. 네. 사실 뭐 노원구 하면은 상당히 땅은 넓거든요. 네. 근데 거기 많은 부분을 또 산이 차지하고 있고 네. 또 많은 부분이 뭐 예전에 차량 기지도 뭐 거기 있었죠. 네. 또 뭐 그 주변에 어떤 이렇게 활용이 안 돼 있는 땅들이 좀 많지 않느냐 네. 이런 지역들이 있었는데 네. 이게 사실은 양날의 검이긴 한데요. 이제 활용이 되면 또 인구 문제라든지 뭐 또 여러 가지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생길 텐데 네. 그렇지만 또 공간 활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예. 크게는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을 예. 위한 그 공간, 큰 공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네. 그 어찌됐든 그 창동 그 차량 기지, 예. 그러니까 4호선, 예. 그러니까 그 메트로에서 운영하는 예. 그 기지는 이제 결국은 이전하기로 했거든요. 아, 결정이 네, 됐군요. 네, 그 저기 경기도 남양주에 진접으로 이제 이전을 하려고 지금 그쪽에 이미 공사를 시작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창동 차량 기지는 그쪽으로 이전해 가고 그 바로 옆에 도봉 면허 시험장 시험장 굉장히 그것도 크잖아요. 이제 이전을 좀 하려고 예. 우리가 부지를 알아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옮겨가면 7만 5천 평의 땅이 생깁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이제 제대로 활용하는 게 숙제고요. 그다음에 또 공릉동에 한전 인재개발이라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예. 거기도 한 7만 5천 평 정도 땅이 있습니다. 예, 엄청나네요. 그런데 한전 본사가 지금 전남 나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예. 연수원 기능을 하는 거여서 예. 굳이 서울시에 있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도 이전을 좀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큰 땅은 아까 이야기했던 광운대역 역세권에 이제 시멘트 공장들이 좀 있는데 그걸 이전하고 뭐 거기는 지금 이제 아파트를 짓고 아까 문화시설을 짓겠다는 그런 계획이긴 한데 그런데 큰 땅은 보통 한 3군데 정도 그렇게 되고요. 소소하게 동네 구석구석 자투리 땅들은 많이 찾아내서 예. 주민 편의적인 시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도서관, 예. 예. 그다음에 도서관에 하여튼 대한 욕구도 굉장히 높아요. 도서관을 예. 굉장히 많이 지어놨어요. 예. 예, 앞으로도 많이 지을 생각이고요. 작은 도서관까지 포함하면 노원에 도서관이 33개나 있습니다. 예. 예.
큰 도서관도 있고 작은 도서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공간들을 다 그러니까 친화적인 시설들이죠. 네, 그런 공간들을 이렇게 꼼꼼하게 채워나갈 생각입니다. 네. 지금 현재 보면 그 노원이 또 교통 문제에 있어서는 또 심각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일단은 뭐 그 동부간선도로 같은 경우가 거의 상습 정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지금 동북선 경전철 이거는 또 어떻게 그 확충이 될 것인지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동북선 경전철은 지난 한 보름 전에 이제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내년 말이면 착공을 합니다. 아, 착공이 들어가는군요. 네, 착공이 들어갑니다. 드디어. 그래서 거기가 상계역에서부터 이제 은행사거리 쪽으로 해서 월계동 고려대역으로 해서 왕십리까지 지금 한 40분 이상 걸리는데 한 20분이면 이제 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 시내 진입하는데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동부간선도로는 정말 한 10년 넘게 지금 공사를 해오고 있거든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는 조속히 좀 마무리해서 빨리 개통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KTX가 어찌됐든 의정부까지 좀 연장하는 그런 계획이 정부에서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의정부, 수서에서 출발해가지고 의정부까지 가는 길에 광운대역에서 정차해서 거기서 이제 KTX를 타고 광주나 부산으로 갈 수 있는 근데 그런 시대를 열기 위해서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KTX가 정차하게 되면 또 지역 이미지라든가 교통 편리성이 굉장히 증대될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뭐 사실 개발에 관련돼 있는 그런 테마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될 때 무엇보다도 구청장님께서 거기에 살고 있던 분들이 밀려나지 않는 그런 배려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 노원구의 정책 비전과 목표 이렇게 좀 우리 구민 여러분들 또 다른 그 지자체에 있는 분들께 좀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좀 말씀해 주시죠. 두 가지 투트랙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합니다. 아까 처음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당장 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노원구에 사는 게 뭐 좀 강점, 자랑거리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거는 자연과 문화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을 많이 이제 만들거나 개발할 거고요. 또 하나는 어찌됐든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10년 후에 먹거리를 준비해야 되는 노원으로서는 결국은 창동 차량기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광운대 역세권 개발 이런 거를 잘 이제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전시키고 거기에 이제 일자리를 좀 만들어내는 특히 창동 차량기지가 이전하는 곳에는 서울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뭐 첨단 산업단지라든가 그다음에 K-뷰티, 한류 관광, 그러니까 도봉에 이제 아레나 공연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한류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쪽에 호텔, 컨벤션, 또 K-뷰티, 뭐 그러면 테마파크,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어서 그런 관광객들이 유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노원구가 배드타운에서 어찌됐든 좀 지역 내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일자리의 도시 이렇게 변모하는 이런 계획도 좀 같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쌍끌이 두 가지가 제대로 같이 좀 병행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이제 살면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면 더욱더 이제 노원구의 미래가 좀 밝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노원구 오승록 구청장님과 함께 민선 7기 노원구의 정책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